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전우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저는 비만 치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첫 상담을 할 때 이미 이분이 비교적 쉽게 치료되겠다. 또 반대로 지금은 너무 여성을 보이지만 이분은 좀 힘들게 가겠다. 이런 촉이 오거든요. 자, 원장님께서는 암 환자분들 주로 보시는데요. 자, 이런 감 느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그런 포인트 있더라고요. 제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치료의 어떤 예후,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암 환자의 치료 및 예후 관리에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건 체중입니다. 네. 이미 많은 암 환자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암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체중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체중이 늘어도 문제가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암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비만과 관련 있는 암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암을 악화시키거나 재발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주로 많이 뵙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체중이 빠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암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암이 재발 혹은 진행되고 있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1차적으로 암 환자의 영양 상태가 나빠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이 둘 다 암 치료라는 면에서는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그럼 왜 암 환자들의 체중이 감소할까요? 예,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짚어보자면 암세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과다 소비하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고요. 특히 위나 대장 같은 소화기관의 암은 음식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니까요.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이런 치료 자체가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항암 치료 발생하기 쉬운 식욕부진이나 CIMB 등에 의해서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암과 싸우는 동안에 체중이 빠지는 건 흔한 일이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꽤 놀랐는데요. 네. 2023년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한 연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장암을 진단받은 후에 운동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비만도를 높인 겁니다. 네? 예.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사망의 위험률을 낮출 수 있고요. 반대로 비만도가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면 사망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운동 및 식습관을 통해서 비만도를 높인다는 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대개의 경우 운동 및 식습관을 통해서 비만도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볼 건데요. 네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꽤 길죠. 4,056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네. 기간도 길고 꽤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게요. 이 연구에 의하면 대장암 진단 후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3년 차, 6년 차에 각각의 비만도, BMI하고 그다음에 근육량의 변화가 암 환자의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비만도와 근육량의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고려해서 감소, 유지, 증가 군으로 나누어서 총 9개 군의 사망 위험을 분석했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비만도도 감소하고 혹은 유지되거나 비만도가 증가한 3개의 군과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비만도가 감소하거나 유지되거나 증가한 3개의 군. 네네.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비만도는 감소하고 혹은 유지하고 증가한 3개의 군. 이렇게 전체 9개의 군을 분석했더라고요. 비만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MI 지수를 이용했고요. 근육량은 보통은 저희가 BIA법을 해서 측정을 많이 하는데 세 번째 요추, 즉 세 번째 L3 부근의 근육 부피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비만도와 근육량이 일정하게 유지된 군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분석값을 확인해 보니까 비만도와 근육량이 모두 증가할 경우에 상대적 사망 위험이 3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비만도와 근육량이 모두 감소한 군은 기준값과 비교해서 상대적 사망 위험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체중과 근육량이 증가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고
체중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더 낮았다는 결과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흔히 아는 대로 암 환자분들에 있어서 체중을 유지하고 또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비만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연구에서도 한 가지 저도 보면서 특이한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보통은 근육량이 늘면 네네. 비만도하고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근육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네네. 생존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근육량이 증가하더라도 비만도, 즉 체중이죠. 네.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망 위험이 증가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근육량보다 오히려 BMI가 암 환자의 생존율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예. 네. 뭐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생존율이 좋았던 군은 근육량과 비만도가 모두 증가한 군이었다는 건 변화가 없으니까 두 가지 모두를 유지 혹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으로는 체중 유지를 위한 식단법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식단 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밥이나 죽, 김밥, 볶음밥처럼 조리 방법을 좀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식욕을 일단 돋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생각보다도. 예. 네. 체중이 준다면 너무 막 따지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거 일단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것 따지지 같습니다. 말고가 중요하네요. 예. 네. 고구마, 만두, 빵, 과일 등의 간식을 활용하고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뭐 계란, 콩,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식사량 많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네. 이럴 경우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식욕이 증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같이 그것도 필요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량이 지속적으로 적다. 그러면 육회와 같은 영양 보충 음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한방 소화기내과 전문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소화기의 기능을 올려서 음식을 잘 드시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섭취한 음식을 잘 소화 흡수할 수 있어야지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힘들다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치료를 꼭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침, 뜸, 부항, 약침 이런 한의 치료는 이 부분에서 아주 효과가 좋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떨어진 비위의 기능을 올려줘서 입맛도 올리고 소화 흡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암 환자가 한 번 빠진 체중과 근육량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암치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한의 치료를 함께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암을 극복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근육량과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